안녕하세요. 주식 시마룬 어희재입니다. 주식 공부, 기초적인 펀더멘털, 또 기본 논리부터 시작해서 시마룬으로 들어가면 시장에 어떻게 응용을 할 것인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도 명쾌하게 강의를 통해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의 과제는 사실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저점을 확인하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에 포커스가 맞춰졌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안정적이었다고 보시나요? 오늘 장은 다소 지루한 움직임 속에 오락가락하는 변동성 속에 있습니다. 금요일장 마무리, 다음 주에 또 설날 연휴를 앞두고서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오늘 이와 관련된 자세한 강의 주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시장과 관련된 질문은 지금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창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함께할 교수 만나보시죠.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택규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택기입니다. 네, 전문가님이랑 이야기할 때는 항상 시장 이야기가 또 핵심에 있습니다. 네네. 오늘도 그 두 번째 시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 상황부터 점검하고 오죠. 최희정 캐스터, 어떤 변화 있을까요? 네, 먼저 투시 구간 시장입니다. 금요일장, 오늘은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양시장이 모두 뚜렷한 방향성 없이 조금은 어지러운 등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양시장 모두 보합권 등락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강보합권입니다. 현재 구간에 3,095선 지나가고 있고요. 거래대금은 15조 원 넘겨가고 있습니다. 그럼 분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가 사상 최고가를 다시금 경신했고요. 코스피도 상승 출발 3,098선에서 출발됐습니다. 그리고 단 30분 만에 이렇게 고점이 형성됐는데요. 3,124선까지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는 명확한 방향성 없이 계속해서 등락을 오갔고요. 3,100선을 중심으로 한 약세와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고점 대비해서는 상승 탄력은 둔화된 모습이고요. 3,09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급 면에서도 방향성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외국인은 162억 원가량 담아가고 있고요. 개인 함께 담아갑니다. 970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 이만큼 기관이 팔고 있습니다. 90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업종별 등락 현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상승과 하락 업종이 비슷합니다. 먼저 상승하는 쪽부터 살펴보시면 통신업종은 2.4%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섬유, 의복과 의료정밀, 은행과 기계 순으로 무난하게 1%대 상승분을 켜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고 있는 업종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 가장 부진한 건 정부에 대한 모멘텀 받았었던 이 건설업종이 연이틀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건설업종은 1.3%대 내림세가 집계되고 있고 종이목재와 운수창고, 오늘은 전기가스와 철강, 금속 순으로 1%대 내림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상위주의 등락 현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상승 종목이 조금은 더 많습니다. 먼저 1위부터 5위 종목까지 확인해 보시면 어제 장에는 디램 가격의 반등, 그리고 반도체 쪽의 슈퍼 호황 전망에도 불구하고 IT 투톱이 밀려나는 모습을 나타냈죠. 오늘 장에는 반등을 하기는 합니다만 고점 대비해서는 상승 탄력은 부진합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현재는 1.5%대 상승 83,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2%대 상승 12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2차 전지 쪽으로 해서 중소형주는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2차 전지와 관련한 대형주는 힘이 좋습니다. 이번에 포드 측에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쪽으로의 투자 소식을 전하게 됐는데요. 이번에 전기차에는 24조 원, 그리고 자율주행차 쪽으로는 8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LG화학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중에는 4%대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현재 구간에도 3% 이상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103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삼성전자, 우선주는 강보합권 나타내고 있고요. 네이버는 3%에 육박하는 오름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으로도 2차 전지 쪽 괜찮습니다. 삼성 SDI가 1.7%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눈여겨봐야 될 건 셀트리온입니다. 잠시 뒤에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한 허가 소식 발표가 있을 예정이죠. 현재 구간에는 셀트리온은 3%에 육박하는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35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금호석유가 거래대금을 동반한 강세 흐름을 나타냈었죠. 실적에 대한 기대 속에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내용인즉슨 이번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의 회장 조카인 박철환 상무가 이번에 배당금 확대에 대한 주주 제안을 하게 되면서 금호석유화학의 경영권 분쟁이 조금 더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박 상무는 3천억 원 이상의 연간 배당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해서 금호석유 쪽으로는 양 매수세가 집계되면서 장중에는 이렇게 16%대 급등 흐름 29만 3,500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신고가 경신이 나왔고요. 현재 구간에는 이에 대해서는 상승 탄력은 둔화됐지만 그래도 7%대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27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주도 괜찮습니다. 금호석유 우선주 역시나 장중에는 12%대 급등세로 11만 2천 원에 거래되기도 했고요. 현재 구간에도 5% 이상 상승분을 켜내면서 10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현재 구간에는 보합권 등락 이어가 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강보합권, 지수로 봤을 때는 965선 지나가고 있고 오늘은 다소 한산한 모습 나타내고 있죠. 8조 8천억 원가량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분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상승 출발 965선에서 출발됐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에는 970선까지의 고점 터치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시가가 고가로 형성됐고 코스닥 마찬가지로 명확한 방향성을 잡아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약보합, 강보합을 오가다가 현재 구간에는 강보합권, 지수로 봤을 때는 96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양 매도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물량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요. 외국인은 700억 원, 기관은 1,00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 이 물량을 모두 개인이 받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1,800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상위주의 등락 현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대체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주가 오늘은 힘 괜찮은데요. 1위부터 5위 종목까지 확인해 보시면 오늘은 셀트리온 그룹주를 눈여겨봐야 할 텐데 코로나19 치료제 그리고 공매도 재개 사이 속에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코로나19 치료제인 네키로나주의 허가 여부가 곧 발표되게 되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장중에는 3%대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고 현재 구간에는 2.7%대 오름세입니다. 15만 3,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의 경우에는 장중에는 7%대 강세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죠. 현재 구간에는 상승폭은 소폭 반납하면서 3.4%대 오름세 18만 5,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는 외국인 기관이 양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펄어비스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펄어비스가 현재 구간에는 약세로 전환됐는데요. 펄어비스는 외국인이 9거래일 연속 담아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장중에는 6%대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신고가 경신이 나오기도 했고요. 현재 구간에는 1%대 내림세입니다. 34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종목들 대체로 오름세를 나타냅니다. 알테오제는 3%대 오름세, 카카오게임즈는 1.7%대 오름세고요. SK머티리얼즈 강보합권 나타냅니다. 앞서 코스피의 시총상위주에서 2차전지 쪽 대형주는 괜찮았는데 이렇게 중소형 쪽은 부진합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약보합권 18만 7,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장 들어서면서 친환경과 관련한 종목들이 힘이 더욱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유니슨부터 살펴본다면요. 이번에 48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선정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관이 담아가면서 장중에는 25%대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현재 구간에도 20% 넘어가는 급등세를 나타냅니다. 4,73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동국 SNC까지도 흐름 좋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두 자릿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죠. 8,000원 선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음으로 태웅 함께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태웅도 역시나 현재는 6%대 강세 흐름 13,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태양광 에너지와 관련한 종목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성 ENG까지도 이 매기가 확산되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신성 ENG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는 6%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 다음 종목으로는 한화솔루션을 함께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화솔루션 역시나 오늘은 친환경과 관련해서 장중에는 1시 55분경에는 54,300원에 거래되기도 했고요. 현재 구간에는 보합권 등락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스닥 시장의 특징주까지 점검해봤고요. 다시 심화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오늘의 강의 주제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마 관심도 여기에 집중돼 있지 않으실까요? 확인해 보시죠. 단기 조정 그 후 시장, 안정권 속에 계속해서 반등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사실 오늘 한 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한 주는 지난주에 장중 3천선을 깬 이후에 과연 단기 바닥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저희가 딱 지난주 이 시간대 과연 시장은 지금 계속 밀려 내려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을 자리이다라는 내용과 함께 이 상승을 위해서 필요 조건 몇 가지를 좀 말씀드렸죠. 오늘이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좀 연장선에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대규 전문가님, 지난주에 정말 좀 공포스럽게 많이 밀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다행히도 금요일장에 가장 또 공포가 컸었던 그날 정점을 딛고 이번 주는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단기 저점 나왔을까요? 네, 일단 뭐 단기 저점은 모르겠는데 일단 상단은 잡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꾸 이제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따라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네. 제가 한번 미국 증시하고 우리 증시하고 그리고 우리가 시장을 볼 때는 네. 또 많은 요인들이 있어요. 유가도 봐야 되고 미 10년물 국채,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 그리고 원 달러 환율까지 네.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주식 너무 어렵게 할 필요는 없지만 가끔은 이러한 것들도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디테일하게. 시장의 방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드릴게요. 먼저 우리 네. 미 증시부터 볼게요. 미국 증시 주봉 차트 보면 향후 흐름이 어떻게 갈 건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일단 주봉 차트 보면 이제 S&P 같은 경우 먼저 보시면은 장대 양봉 나왔죠? 예. 그 전주 음봉 나오고 장대 양봉 나옵니다. 그러면 과거로 들어가 보면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양봉이 이 음봉의 중간을 돌파하지 못하면 종가로 그러면 좀 버벅대다가 올라가요. 시장이 네. 강하더라도 네. 여기 같은 경우도 이 위아래 꼬리 달고 음봉 팍 나왔는데 근처도 못 가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조정 주고 다시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은 장대 음봉 나왔는데 크게 장대 양봉으로 때려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상승 나오죠. 그러면 네. 내가 봤을 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내일까지 아마 상승이 이어지게 되면 그 다음 주는 오히려 갭 뜨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 증시의 가장 큰 뭐랄까 상승 동력 이것은 일단 바이든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바이든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부양책을 내놓겠다. 아무리 당원이 반대를 해도 나는 그것을 해겠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지금 뭐랄까 반영되고 있거든요. 예. 이러한 것들이 반영되면서 결국 이제는 그 뭐랄까 이제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1.13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 10년물 국채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결국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거고 이 부양책으로 인해서 시장에 돈이 불어지게 되면 오히려 달러가 약세를 보여줘야 되는데 네. 달러도 어찌 보면 인덱스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 시장에서 금리 인상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달러 인덱스까지 올라가는 이 상황이 결국은 우리 원 달러 환율과 하고 같이 겹쳤을 때는 네. 우리 원화 약세 쪽으로 방향이 잡히면서 시장이 올라가는데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 업종 차트 보면서 우리도 한번 주봉하고 네. 한번 볼게요. 우리도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에 주봉 차트입니다. 이 보면은 일단은 이날이었죠. 이날 음봉 때리고 올라가지만 고점이 낮아지고 또 지난주 같은 경우도 고점 오르는 척하다가 지금 장대 음봉 맞아버렸어요. 네. 그럼 자꾸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저점도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 시장이 계속해서 어느 쪽으로 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크게 움직임 없이 좀 횡보 약세장 아니면
횡보장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원달러 환율은 내가 밑에다가 하나 이제 넣어놨는데 여기서 네. 잘 보시면 시장이 급락 나올 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지요. 등했어요. 그죠? 밑에 빨간 선이 지금 원달러 환율 그렇죠, 추이죠? 그렇죠. 네네. 예, 그러면은 여기서 잘 보면은 이 저점 만들고 시장이 올라갈 때 결국 어때요? 원달러 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근데 최근 시장이 버벅대니까 우리 원달러 환율이 졸졸졸졸졸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듯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볼 때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시장이 좀 약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우리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습니다. 지금 우리 원달러 환율 차트를 제가 한번 꺼내놨는데 잘 보시면 11월 달 이 고점을 요번에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서 최근 이 갭 떨어진 자리를 오늘까지 이제 갭 메우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예. 향후 제가 봤을 때는 원달러 환율이 한 1,150원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네. 이러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시장도 상승보다는 조금 완만하게 졸졸졸졸 하락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회복 기대감 있던 미증시 덕에 우리가 안정권으로 이번 주에 올라오기는 했는데 환율이 지금 달러와 함께 상승 움직임 나오고 있어서 우리 증시 추가 상승에는 부정적일 거다. 그러니까 단기 저점을 나왔냐 안 나왔냐에 대해서 아직은 확신할 수 없다는 답을 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전문가님? 네,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또 이제 공매도가 이제는 딱 나와 버렸습니다. 이번 5월 주에요. 3일부터 이제 공매도를 재개한다고 그러죠. 네. 그러면 또 우리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만 한데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즉 큰 종목 쪽에 외국인들이 이제 대놓고 공매도 치게 되면 시장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예. 결국 시장 상단은 막혀버리고 그 밑에서 아마 이제 개별 종목군 쪽에서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날 겁니다. 네. 그동안에 크게 형성됐던 거래 대금이 줄어버리게 되면은 결국 대형주 쪽에서의 움직임은 탄력이 둔화될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그만큼 투자금의 시장의 그 거래 대금이 줄어버리면 중소형주 쪽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연출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여지니까 이제 향후 시장 방향에 있어서는 네. 조금 포트폴리오 짜는데 좀 변화를 줘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번 질문에 사실상 모든 답이 좀 담겨 있죠. 단기 저점이 과연 나왔는가? 결론은 조금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라는 답으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고점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봐드린 것처럼 단기 저점이 나왔느냐에 대해서도 조금 전 본 것처럼 여러 가지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봤고요. 하나씩 좀 세부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에 반등을 주도한 종목들이요. 네네. 일단 지수가 3,000선 아슬아슬했지만 3,100선까지는 그래도 회복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여기에 주도주가 됐던 종목들도 반등의 질적 측면에서 분석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문가님? 어떤 종목들이 주도했다고 보세요? 자, 일단 시장도 죽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 그동안 이 2020년도 하반기에 그렇게 끌어올렸던 주도주들도 일정 부분 모든 종목들이 움직이진 않아요. 삼성전자는 제가 봤을 때 이제 고점 만들어진 것 같고요. 네. 그 주도했던 종목들 중에서도 일단 몇몇 종목들이 움직임이 탄력적으로 나와요. 뭐 LG화학도 괜찮지만 먼저 최근에 이제 애플 관련돼서 이야기했던 우리 기아차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우리 기아차 같은 대단하죠. 경우 잘 보시면은 요즘 좀 매물대가 잘 안 보이는데 매물대 색깔을 조금만 바꿔볼게요. 네. 바꿔서 보면은 지금 노란색이 네네 그것을 이게 이제 의미하는 매물대예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6개월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지금 이 자리가 엄청나게 매물이 있다라는 건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도 많이 샀지만 또 올라가면서도 많이 팔았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딱 정답은 드릴 수는 없지만 뭐 3일 전에 고점 만들었기 때문에 향후 일정 부분 조정은 나와도 크게 무리가 없는 자리예요. 따라서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이 장대 양봉 나온 이 저점 91,600원 이 가격을 제가 봤을 때는 좀 위험 관리 가격으로 보시면서 이 가격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 좀 조심하고 여기서 버티게 되면 다시 한번 신고가를 봐도 된다. 즉 시장이 막 탄력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지만 네. 어느 정도 그동안에 주도했던 종목군들이 재료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공방이 이루어진다라는 건 일정 부분 이 밑에 있는 물량들을 누군가는 계속해서 파는 거고 또
새롭게 진입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공방에서 더 뭐랄까 매수세가 세게 되면은 아마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거고요. 네. 이제는 끝난 것 같아 이럴 때 아마 푹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이날 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주도주 쪽에서 이 기아차는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도했던 종목들 기아차에 대해서 좀 자세한 분석을 들어봤어요. 그 밖에도요, 전문가님, 저평가됐던 종목들도 서서히 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까? 네네. 눈여겨보신 종목 없으셨어요? 네, 제가 시장에서 항상 많이 말씀드리는 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자. 그 중에서도 오히려 2020년도에 그렇게 주도했던 시장에서 소외받았던 가치주를 우리가 보자고 많이 말씀드렸고 여러 차례 강조하셨어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한국항공우주 이 종목을 제가 월봉까지 그려가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종목 그 당시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면 이 고점에서부터 이 저점까지의 흐름을 딱 보면은 자,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가 아마 요 자리쯤 될 거예요. 여기서 가격대가. 엄청나게 올라오면서 네. 1차적인 목표는 온 거예요. 큰 에서 25% 바닥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예.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은 일단 한 5만 원까지는 어느 정도 오. 더 열어놓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다 이 위에서 노는데 얘는 이제 이 밑에 네.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 있어서 보더라도 이 한국항공우주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 자, 우리 일봉 차트 한번 보면 어떤가요? 네. 계속적으로 올라가고요. 일단 여기서 좀 매물이 나왔어요. 여기서 매물이 좀 나왔다라는 건 팔고 싶은 욕구가 생긴 거죠. 네. 한 4만 원대 되니까 팔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결국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살아 있다. 그러면은 뭐 5만 원까지 충분히 한 번 더 열어놓고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네. 제가 또 2021년도는 새로운 메가 트렌드가 형성된다 이렇게 하면서 건설 시멘트 이야기를 참 많이 해드렸습니다. 예. 이 건설 시멘트 같은 경우는 왜 중요하냐면 결국 네. 대선이라는 문제도 있지만 현 정부에서 경제 측면에서 뭔가 제대로 해놓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도 뭐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뭐 고용도 안 좋고 기업들도 안 좋고 전체적으로 안 좋다고 하면 결국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키고 단기적으로 고용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SOC 투자를 확대해야 됩니다. 예. 거기다가 여당 야당이 이번 대선에서 가장 강력하게 하는 게 또 가덕도 신공항 문제예요. 또 주택으로 인한 주택 공급 문제도 있고 이렇듯 시멘트 건설 쪽이 부각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요. 결국 이러한 종목들은 크게 올라가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뒷북치고 막 뉴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최근에 막 반도체 이야기하고 엄청나게 막 이야기했는데 삼성전자 못 가고 있죠. 그게 고점에서 나오는 정확한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올 한 해를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결국 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가고 있는 우리 시멘트 건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한번 방송에서도 언급했던 종목 한일현대시멘트 먼저 한번 볼게요. 예. 자, 한일현대시멘트 같은 경우도 어제 시멘트 종목들 거의 다 올라갔었어요. 네네. 그리고 음봉 나오고 지금 다시 한번 조정 나오는데 네. 이 죽었냐 그랬을 때 이건 죽은 게 아니에요. 결국 이러한 모양새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항상 네. 신고가 만들면은 추가적으로 가기 위한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 한일현대시멘트도 한번 월봉 차트 한번 보면은 완전 바닥권에 있다라는 걸 얘도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얘도 한번 고점에서 저점까지 한번 긁어버리면 얘는 이제 중간가 갖고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한 5만 2천 원까지는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는 네. 그러한 차트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큰 트렌드로 보는 종목은 너무 단기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급등 나왔을 때는 일정 부분 차익하고 다시 보는 그러한 트레이딩 전략은 언제나 유효하다 이렇게 좀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건설주들 많지만 최근에 그 분할하면서 저점 만들어 놓고 푹푹푹 가는 DL 대림산업 있죠? 네. 그 이제는 분할하면서 이제 DL이라는 상호로 이제 지주사가 나왔는데 네. 이 종목 보시면은 이제는 어찌 이번 보면은 주가 건들 수가 없을 정도로 네, 올라갔죠. 네. 근데 이런 종목은 이제 보유자의 영역으로서 추가적으로 모든 걸 다 치고 가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간단하게 한 10만 원까지는 일단 좀 편안하게 열어놓고 보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번 주 시장을 주도하면서 반등을 주도했던 종목들에는 뭐 자동차, 현대, 기아차 포함해서요. 한국항공우주 포함한 또 우주 관련주, 또 건설 섹터가 대거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 상승이 가능한지 개별적으로도 지금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요,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종목들이 주도하면서 반등을 이끄는 동안에 삼성전자가 너무 소외됐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이 주주총회에 거의 국민 200만 명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국민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 주 내내는 그렇게 좋지 못했던 그 이유를 어떻게 찾을까요? 네, 일단 고점에서 큰 손들은 다 빠져나갔다라는 거죠. 이제는 잘 생각해 보면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보자고요. 대한민국 어지간한 사람들 다 주식하려고 해요. 그리고 잘 모르니까. 그리고 워낙 뉴스에서 모든 걸 삼성전자에 포커싱 해가지고 반도체, 빅사이클 뭐 어쩌고 저쩌고 온갖 호재 뉴스를 다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돈 싸들고 가가지고 그냥 삼성전자 사주세요. 10만 원 간다니까 내가 일단 10만 원 네. 가면은 어떻게 좀 한번 팔아볼 테니까 그냥 사라고. 가격 불문하고. 결국 그러한 모양새가 이러한 차트 흐름으로 나타났는데 예. 그러면 삼성전자의 가치가 훼손되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냐 그게 아니라 결국은 일정 부분 워낙 밑에서부터 엄청나게 올라간 이 종목을 큰 손들은 다 매도를 하는 거예요. 차익하고 얘가 떨어질 만큼 떨어진 다음에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아유 지쳤어. 내 이제 삼성이라면 이가 갈린다. 나 삼성 제품도 안 살 거야.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될 때 네. 그때부터 이제 기관 외국인들은 다시 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보고서 매매를 하게 되면 네, 네. 항상 다치게 되어 있어요. 다치게 돼 있어. 그러면 우리가 잘 보시면 고점에서 나오는 시그널이 뭐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네. 항상 모든 호재성 뉴스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도대체 이렇게 좋은 뉴스만 나오면 어떻게 할 정도로 계속 좋은 뉴스 나와요. 근데 맞아요. 거기서 이제 대량 거래가 확 나오면서 네. 고점에서 나오는 캔들들이 형성됩니다. 네. 이 캔들이라는 건 오늘 하루에 움직이지만 이 하나의 움직임으로 인해 가지고 향후 변화가 나타나는데 자 우리 한번 삼성전자 차트 보면서 한번 네. 캔들이 어떤 모양새인가 잘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자 1월 10일이었어요. 이날 거래소도 고점이. 고점 만들고 삼성전자도 96,000원까지 네. 쫙 올라가 버렸는데 진짜 10만 원 갈 것 같았어요, 전문가님. 예, 진짜 올라갈 때는 그래서 사람들이 못 팔아요. 네. 못 파니까 그걸 한 번에 팔려고 하지 말고 분할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 분할 매도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손절 가격이 와도 매도가 돼. 왜? 위에서 한 번 좀 팔아서 내가 수익을 냈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한 방에 팔려다 보면은 내가 96,800원에도 안 팔았는데 내가 네. 지금 이거 83,000원에 못 팔지. 이렇게 돼 버리면서 이제 갖고 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 차트 한번 보면 이날 윗꼬리가 이렇게 길면 어떻게 돼요? 당분간 못 간다라는 거거든요. 자, 근데 그 다음 날 보니까 십자형 캔들 나오고 또 그 다음 날도 십자형 캔들 나오고 이렇게 고점에서 십자형 캔들이 나온다라는 것은 위아래로 이렇게 공방하는 척하면서 결국 올라갈 때마다 자꾸 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네. 팔아먹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후 이제는 잘 보면 여기가 이제 단기 고점 되면서 네. 내려갔다가 못 올라가잖아요. 잘 보면은 여기서 공방 때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공방했잖아요. 뭐 떨어진 다음에 결국 여기가 뭐가 돼? 저항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갭 떨어지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얘는 이제는 또 여기를 못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자꾸 삼성전자는 고점이 낮아지면서 줄줄줄줄줄줄줄 흘러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얘 아직까지는 이날의 저점을 안 깼어요. 그럼 이날의 저점을 깬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 올라갔다가 또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떨어진 이 자리에서는 또 공방이 이루어지고 이걸 못 치고 올라가면 또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단형으로 삼성전자가 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거지. 거기다가 공매도까지 시작하게 되면 네. 외국인 입장에서는 완전히 먹잇감이죠. 네. 먹잇감. 이 삼성전자가 지금 PER이 30배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이 삼성전자의 이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건 12에서 15인데 지금 예. 더블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이들 입장에서는 10만 원에서도. 공매도를 친다라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 수급도 한 번만 봐주세요, 전문가님. 지금 보니까 말씀 듣고 보아하니 1월 초순부터 사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물량이 나갔던 것 같거든요. 그러죠. 네. 자, 이게 보면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외국인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다 개인이 다 받은 거예요. 다 지금 빨간색 왼쪽에 개인이 다 샀습니다. 네. 특히 이 연기금 같은 경우도 주주장창 팔아요. 예, 그러니까 기관 팔고 외국인 파는 걸 개인이 오롯이 다 받아준 거예요. 한 달 기준으로. 네. 그럼 최근에 삼성전자를 전부 다 개인이 받아줬는데 이 개인들은 결국 물려 있고 이게 과연 언제 회복될 거냐라고 했을 때 그건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우리 과거에 뭐 지금 삼성 SDI 굉장히 잘 가지만 몇 년 전만 해도 7만 원짜리였어요. 7만 원. 그게 7만 원이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또 고난의 시간을 겪고 또 다시 올라갔는데 삼성전자 분명히 안 쓰는 게 없잖아요. 과거에 진짜 원유 막 140달러 갈 때 이 유가 원유가 모든 뭐 옷부터 해가지고 안 들어가는 데가 없듯이 이제는 반도체 역시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네. 분명히 중요한 건 알지만 이 중요한 게 꼭 중요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항상 여기 수급에는 팔고 사는 그러한 수급 주체들이 좋은 건 알지만 의도적으로 떨어뜨립니다. 왜? 얘가 10만 원 만들어서 얘를 15만 원 만들려 그러면 그걸 사기 위해서 엄청난 자금이 필요해요. 근데 이 10만 원짜리를 5만 원으로 떨어뜨려 가지고 이걸 더블 만들어서 10만 원 만드는 데는 그거의 절반 가격만 갖고도 그냥 더블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가격만 보고서 또 이 업황을 보고서 더 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주가의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올라가기보단 아래쪽으로 보고 아래쪽 떨어졌을 때 거기서 다시 한번 그 기회를 모색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그럼 이런 질문은 좀 짧게 좀 답을 듣고 싶은데요. 사실 그럼 방향을 안다면 지금의 조정을 또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밀렸을 때 큰 그림에서 본다면 지금이 기회겠구나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여유도 필요하거든요. 네네. 삼성전자의 9만 원 재돌파의 필요 조건은 뭐라고 보시는지 좀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삼성전자가 뭐랄까 9만 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일단 시장이 한 번 더 레벨업 돼가지고 미국처럼 신고가를 치고 가게 되면 아마 이쪽에서도 외국인 기관들이 수급을 스팟으로 한번 딱 놓아가지고 좀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키는 제가 봤을 때 연기금이라고 봅니다. 이 연기금이 허구한 날 매도하고 있어요. 그들 입장에선 지금 팔아도 엄청나게 수익이기 때문에 굳이 사고 싶지 않다라는 건 나도 아는데 결국 연기금이 변화하지 않는 이상은 이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엔 어찌 보면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뭐 사면이 확정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한번 좀 뛸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이슈에 의해서 시장 삼성전자가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그닥 희박해 보이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물량 소화를 1차적으로 거쳐야겠고 연기금의 수급 전환, 시장에 다시금 좀 상승 돌파가 나오는지 이런 여부들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넘어가서요. 이 시장 수급 이야기를 하나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증시 회복 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또 수급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때 연기금 같은 기관의 수급이 매수로 돌아서는지 여부를 잘 보자 하셨는데 결국 이번 반등 나올 때도 연기금은 그리 많이 담지 못했고 지난 한 달 동안의 연기금이 기록적인 매도세를 양시장에서 보여줬거든요. 도대체 기관이 왜 이렇게 파는 걸까요? 네, 일단 기관 입장에서는 시장의 하락을 한번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주변 환경이 크고 또 우리 개인들의 매수가 강하다 보니까 그걸 걷어내면서 시장을 지금 지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급 밸런스에 있어서 과연 이 개인이 언제까지 버텨주느냐 이게 좀 관건일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결국 연기금 이들이 지금 보시면은 이 거래소 같은 경우 이 연기금 보면은 빨간 날이 없어요. 물론 이렇게 판다라고 해서 모든 종목을 다 파는 건 아니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마이너스가 더 많다라는 거지. 분명히 연기금이 사는 종목들은 있어요. 사는 종목은 있는데 크게 덧셈 뺄셈 했을 때 매일매일 매도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연기금이 왜 팔까라고 했을 때 이들은 시장을 상승적으로 안 본다라는 거죠. 내가 봤을 땐 내가 이렇게 계속 판다라는 건 이들도 지금은 도대체 올라갈 수 있는 올라가기보단 자기네는 내려가게 되면 시장을 받치는 역할을 추후에 할 거야.
그러기 위해서 지금은 계속적으로 매도야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관의 핵심인 연기금이 파니까 여타 기관들 다 팔아요. 보험, 투신, 기타 네. 금융, 은행 할 것 없이 대부분 다 같이 팝니다. 다만 이 금융투자, 이 증권사는 일단 시장을 뭐랄까 사고 팔면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기관, 외국인, 개인 이 셋이서 서로 공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올라갈 땐 기관, 외국인이 살 때 올라가고 또 개인이 사더라도 올라갈 때는 기관, 외국인이 좀 덜 팔 때, 덜 팔 때 조금 올라갑니다. 기관, 외국인이 엄청나게 매도하면 어제 같은 경우도 봐봐요. 기관은 장중에 1조 8천억 팔았잖아요. 외국인 6천억 팔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훅 네.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시장 수급은 개인, 외국인, 금융투자 이 셋이서 공방을 하는 거고 연기금이 시장의 바로미터인데 언제 네. 사느냐 이들이 공격적으로 그게 시장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연기금이 연초에 발표했었던, 그러니까 정부가 발표를 했죠. 금융위원회 쪽에서 연기금이 앞으로 코스닥을 더 살 수 있도록 투자 비중 확대를 하겠다,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낯이 익은 게 2017년도에도 이런 비슷한 발표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2017년 발표 나오고 나서 2018년에 코스닥이 그렇게 좋았냐?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코스닥의 수급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모멘텀이라고 봐야 될지,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될지, 지금 이런 정책 발표를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자, 이들 입장에서 어느 날 한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제 향후 하겠다라고 이제 방향을 잡은 거고요. 네. 결국 이들은 그쪽으로 아마 포커싱은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5월 3일 날 공매도가 재개하게 되면은 대형주 쪽에서의 움직임보다는 오히려 네. 코스닥과 그다음에 중소형주 쪽에서의 보다 더 탄력적인 모습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연기금 입장에서도 삼성전자 하나 사기 위해서는 만약에 5천억 1조가 들어간다면 그 정도 금액이면은 중소형주에서는 10개, 20개 가지고도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주가 움직임을 형성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작은 돈으로 분명히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 그들이 내뱉었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방향을 잡고 스케줄을 잡으면서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공매도 문제 그대 이 연기금이 내뱉은 이러한 것들과 같이 맞추어 봤을 때 향후에는 우리가 코스닥과 중소형주 쪽으로 뭐랄까 포트폴리오를 좀 강화하는 게 더욱더 수익률을 위해선 바람직한 전략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하신 증시 요건 중에 하나 더를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바로 공매도 연장 여부가 명확하게 어떻게 결정이 나느냐가 또 중요하다 하셨어요. 아까 1번 단기 저점 나왔나요? 할 때도 잠깐 힌트를 주셨죠. 일단 5월 재개로 이렇게 발표가 됐고 일부 종목부터 시작. 과연 지수에 어떤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분명히 요번에 포커싱이 이제 대형주 쪽이잖아요.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예,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 그들 쪽에서의 움직임은 절대로 잘 나올 수가 없어요. 미국 증시가 보세요? 아무리 잘 가더라도 5월부터는 우리 증시는 아마 5월이 아니라 그 전부터 아마 몸살이면서 변동성이 오히려 있을까요? 수급들은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정지나 아마 3월 중순부터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마 좀 시장이 방향이 잡히면서 대형주 쪽 움직임 좀 탄력이 둔화되고요. 시장 올라가는 것도 웬만한 호재성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 못 갑니다. 제가 한번 이 공매도가 얼마나 못된 건지 우리 거래소 차트 한번 월봉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잘 보면은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이게 월봉 차트인데 어때요? 완전 박스에 확 갇혀 있었어요. 이 당시에 미증시는 어땠냐? 오히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우리만 그냥 올라가면 떨어지고 이게 바로 이 공매도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이렇게 5년 6년 동안 확 막혀 있었었는데 결국 향후 몇 달 동안 미증시가 레벨업 되면서 올라가더라도 우리 증시는 오히려 막 막히면서 아무리 호재가 있어도 갈 것 같다가도 못 가고 또 떨어지고 막 이런 식으로 좀 박스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투자 전략을 좀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공매도 영향 속에서 또 한 두어 달간의 이런 조정 가능성도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안에 분명히 또 기회 있지 않습니까? 전략을 총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 이제 시장이 막혔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대형주 쪽이라 그래서 무조건 다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아까 봤듯이 뭐 기아차 이런 종목들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어요. 그래서 좀 포트폴리오를 좀 가져가는데 일단 대형주 쪽은 좀 조정 주면 올라갈 때 쫓아가지 말고 조정 주게 되면 그쪽으로 좀 그 트레이딩을 해야 돼. 이제는 갖고 가다 보면 정말 운 없으면 어떻게 돼? 쭉쭉쭉쭉 하락하면서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힘들 수 있어요. 물론 중소형주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급적이면 좀 트레이딩을 하자. 왜? 시장이 박스로 만들어 놓고 횡보하게 되면 올라가면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쭉쭉쭉쭉 가는 종목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박스 흐름 간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서 좀 목표를 낮추고 좀 방망이를 짧게 해가지고 트레이딩 쪽으로 좀 시장을 당분간 좀 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네, 계속해서 저평가된 종목들은 꾸준히 또 지켜봐도 된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 네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전략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말씀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저희 열강 동안에 또 셀트리온은 드디어 결과가 나왔네요. 조건부 허가로 이제 허가를 획득하게 됐습니다. 임상 3상 결과를 오늘 연말까지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식약처에서 레키로나주 품목허가 결정됐다라는 뉴스를 전해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의 영향력은 그리 커 보이진 않네요. 한 0.4%가량의 주가 상승 흐름 함께 나타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주가 함께 나가고 있는데요. 네, 소폭의 상승 움직임 정도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경우에는 다시금 3,110선을 회복하고 코스닥의 경우에도 강보합권 간신히 좀 유지되고 있는 구간인데요. 마지막까지 금요일 종가 확인해 보시면서 변동성 보셔야겠네요. 네, 주식심화론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오늘도 종목 고민 많으실 텐데요. 오늘 밤 9시 미스터 진단이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맞춤형 진단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으실 수 있어요. 오늘은 금산, 김민준, 박준현 운용력 세 분과 함께하니까요. 지금 원하시는 분은 02-2128-3388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이 내용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입니다.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